시간을 두 개의 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컨설턴트, 프로젝트의 팀장, 그리고 대표. 이 세 가지 역할을 맡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은 각각 따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이 적절히 다 들어와서 저의 24시간이라고 하는 거 안 통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고 급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간관리, 목표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의 시선에서는 시간이란 어떤 거냐? 유일하게, 경영자에게 유일하게 한정된 자원, 제한된 자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은 유일하게 시간뿐이 없다. 돈, 재능, 노력, 힘, DNA, IQ, 수많은 요소들, 이런 것들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영자가 정말로 집중해서 생산성을 관리해야 될 것은 당신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시간은 일회적이다.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은 기회다. 무한한 기회가 있다. 시간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시간을 잘 다스리죠. 끌려다니질 않아요. 목표와 계획이 합리적이에요. 목표와 계획이 없거나 비합리적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그래요. 이거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프로는 자신의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고 시간 예산을 세운다. 아마추어는 시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허둥대다가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게 제가 직장생활 초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죠. 선택과 결단을 제때합니다. 일의 질과 탁월성에 관심이 있어요. 바쁠 때도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있어요. 매사를 진행할 때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타이밍이 중요한 순간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맥을 짚어서 그때 딱딱딱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해놨어. 그거 내가 처리해놨고 오후 3시에 내가 한 번 더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해 있어요. 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고 늘 긴장해 있고 늘 바쁘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일은 까먹었어. 안 돼 있어. 이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스템 속에서 시간을 관리하죠.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늘 허둥대요. 바쁘다고 그래요. 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시간 관리를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시간 관리를 할 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예요. 피터 드러커의 시간 관리 방법 제1번, 너의 시간을 알아라. 시간을 기록이 아닌 사건 단위로 기록하고 매일 쓸 필요는 없지만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 달간의 시간을 기록해봐라. 당신이 경영자의 역할을 진행할 때에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 실제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찾아서 제거해라. 시간 운용표를 활용해라. 시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바인더를 한 16년째 바인더를 손 바인더로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구글 바인더로 이동을 해갔습니다. 구글 태스크엔 구글 캘린더로 이동을 해갔어요.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이 끝나면 업무를 시작합니다. 방송하기 전에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먼저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제 업무가 시작이 되죠. 업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구글 캘린더와 태스크를 열고 월간 목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회사의 목표라든가 OKR도 봐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뭐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딱 놓고 그것을 오전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리고 저도 미팅 시간이 이미 잡혀져 있죠. 미팅 시간과 미팅 시간 사이가 좀 긴 그런 시간이 있어요. 2-3시간 정도 공백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일을 딱 배치를 합니다. 왜요? 시간 운용표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종이로 바인더를 관리할 때에는 딱 블록을 쳤죠. 형광펜도 딱 칠해가지고 집중하고 이게 내가 인사팀장으로서의 일은 노란색, 전략기획실장으로서의 일은 파란색, 개인으로서의 일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제 성향에 따라서 바꿔가긴 했습니다만 블록을 관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통합할 수 있죠. 연속적인 시간을 몰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시선에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3단계예요. 1번, 알아라, 기록해라. 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해라. 2번, 관리해라, 블록으로 모아라. 3번,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통합해가라. 이런 이야기가 피터 드러커의 시간 관리 방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피터 드러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2025년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 이야기하면 바인더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스케줄러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바인더를 쓰는 것의 효과는요,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바인더를 쓰는 거에 어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 또는 실무자 혹은 영업을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고민하고 내 스스로 목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요, 종이 바인더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이 바인더를 쓰는 것이 내가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로부터 좀 분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바인더 쓰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수평적인 소통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 혹은 남이 하는 일의 결과물을 상호간에 소통하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상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종이 바인더보다는 디지털 바인더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쪽에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간 관리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우선순위를 얘기했다. 그럼 반드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있어요. 시간 관리는 대전제가 어디에 있냐? 시간 관리를 말하는 사람 자체에게 뭐가 있는 거냐?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시간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 값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에 맞게끔 자기 시간을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하는 이야기. 큰 통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가 있죠. 이 안에다가 작은 거를 먼저 담고 큰 돌을 담으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에도 일주일을 살아낼 때에도 일주일 동안에 작은 일들로 자질구레한 일들로 채운 다음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 어이구 그건 사람 맡겨야 됩니다. 어이구 그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기존에 했던 루틴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제거하고 중요한 일들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넣으면 결과적으로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비즈니스에서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체계적 폐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직원들은 언제나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도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별로 의미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로 채워져 있느냐, 체계적 폐기를 해야 된다고 피터 드러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이 있고 피드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급한지 알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소요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긴급도에 따라서 목-우-시-피, 목표, 우선순위, 시간관리, 피드백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일의 영향에 대해서, 긴급도는 일의 마감 시간에 민감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도와 마감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비로소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 너무너무나 유명한 매트릭스 아닙니까?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는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평생을 시간관리를 이렇게 했고,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시기에도 참모진들과 모여가지고 오늘의 매트릭스를 그려보자.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런 방식으로 미국 합중국을 통치, 지배 혹은 섬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조차도 이걸로 했다 그럽니다. 세로축은 뭡니까? 중요도의 축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가로축은 긴급도의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매트릭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이쪽은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자, 왼쪽 올라가면 어때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고, 이쪽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만 이렇습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도 그렇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주부도 그렇고,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팀장, 실무자, 모든 사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모든 직원들도 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있을 겁니다.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있고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목표 관리를 했다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려면 우선순위에 맞게끔 직원들이 업무 관리를, 어떤 경우에는 3개월 후에 내가 되어질 일을 지금 준비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처리할 일을 바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을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중요성 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솔직히 제가 현장을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성의 이 세로축, 마치 개미처럼 시간의 축, 즉 긴급도의 축만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로축을 만들어서 아하,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이사분면의 일들 생각하고 그가 기획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예방 관리적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식근로자를 만들어낸 일이고 고부가가치 직원들로 만들어낸 일이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중요도, 목표, 우선순위, 시간관리, 피드백의 고리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목표로 갖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직원 스스로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은 목표를 갖고 자기 목표를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관리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대전제가 뭐냐? 세로축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김대리, 이번 달에 김대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번 달에 김대리에게 목표는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려면 사전에 KPI를 줬든 MBO를 줬든 OKR을 줬든 뭔가가 있어야죠. 그가 뭔가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업무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목표. 그래야 요게 가능해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은 빨리빨리 끝내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방해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하고 끝내버려라. 할 수만 있다면 위임을 해라.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일 하지 말아라. 없애라. 이거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요,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에 업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실무 직원이라면 스스로 중요한 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고 내 리더와 상의해서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 업무의 상급자와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나에게 요청한 사람 더하기 내 업무의 상급자와 일하는 것이고, 기존 일과 새로운 일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고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것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주니어의 경우는 상사에게 물어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죠. 이게 이제 주니어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 안 되고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적합하게. 주인과 종 이야기로 제가 종, 주인 이런 표현 쓰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을 중심에 놓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비즈니스와 조직의 본령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나 시니어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사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경영자와 임원급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단 일을 받으면 한 곳에 기록을 하고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단순화시켜서 일 처리를 하고 비우는 겁니다. 시간을 두 개의 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역할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OKR장, 프로젝트 팀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 프로젝트의 팀장, 그리고 대표, 이 세 가지 역할을 맡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은 각각 따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이 적절히 다 들어와서 저의 24시간이라고 하는 거 안 통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고 급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간관리, 목표관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